한강뷰 삼촌이야. 오늘 장 봤어? SK 하이닉스가 상한가 갔어. 와, 삼촌도 이런 거 처음 봤어. 171만 원. 근데 이게 그냥 상한가가 아니야. 2015년에 가격 제한폭이 30%로 늘어난 뒤로 SK 하이닉스가 상한가를 친 건 오늘이 처음이야. 사상 첫 상한가. 코스피도 18% 상승하면서 6,595포인트로 마감했어. 이것도 역대 최대의 상승폭이야.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무너지던 시장에서 말이야. 이거 그냥 튄 거 아니야. 이유가 아주 명확해. 끝까지 들어봐. 왜 빠졌었는지부터 짚고 가자. 이걸 알아야 오늘이 무슨 의미인지 보여. 이번 주 월요일 중국 창신 메모리라는 회사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했어. 디램 만드는 회사인데 첫날 465% 상승하면서 중국 본토 시가총액 1위로 올랐었지. 여기에 중국이 노광 장비를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발표까지 겹쳤어. 반도체 회로를 빛으로 새기는 제일 비싸고 어려운 장비야.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해온 걸 뚫었다고 한 거지. 시장은 이걸 제2의 LCD로 읽었어. 한국이 1등이었는데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여 산업을 통째로 넘겨준 그 기억. 그 공포가 시장을 잡아먹었어. SK 하이닉스가 사흘 동안 14%, 9%, 5% 하락했어. 6월 고점 298만원에서 수요일 장중 124만원까지. 고점에서 58% 하락이야. 여기서 삼촌이 이틀 전에 올린 시황 브리핑 본 사람 있을 거야. 그때 삼촌이 딱 세 가지를 짚었어. 첫째, 창신 메모리가 만드는 건 값싼 범용 D램이야. 한국이 진짜 돈 버는 거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메모리 HBM이고 지금 서 있는 링이 아직 다르다고 했지. 둘째, 노광 장비. 중국이 올해 만들겠다는 게 5대, ASML이 작년에 출하한 게 131대야. 비교가 안 되는 숫자라고 했어.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 삼촌이 이렇게 말했거든. 이번 주 실적이 분수령이야. AI에 돈 쓰는 회사들이 계속 쓴다고 하면 수요 걱정은 상당 부분 풀린다. 그리고 이틀 만에 그 실적이 나왔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이 실적을 냈는데 클라우드 매출이 시장 전망치를 훌쩍 넘겼어. 빅테크가 AI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은 돈이 진짜 매출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야. 시장이 제일 무서워한 게 그 AI 투자 진짜 수요 맞아? 였는데 숫자로 답이 나온 거지. 돈 쓰는 쪽이 계속 쓴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 AI 서버 한 대에 HBM이 반드시 들어가고 그 HBM 세계 1등이 SK 하이닉스야. 하이닉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알지? 디램하고 낸드 만드는 메모리 회사야. 글로벌 디램 점유율 29%로 삼성전자 다음 2위, AI 서버용 HBM은 세계 2위. 엔비디아 핵심 공급사지. 바로 이틀 전 그 폭락 와중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고객사 10곳 넘는 곳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까지 맺었다고 공시했어.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만 반토막이 나 있던 거야.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있었어. 최태원 회장이 어제 하이닉스 주식 3,620주를 샀어. 평균 135만원에 49억어치. 그것도 개인 돈으로. 처음 있는 일이지. 회사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던 날 자기 돈을 넣은 거야. 그것도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였어. 워낙 빠져있던 자리다 보니까 작은 호재에도 예민해진 구간인 거지. 앞으로 흐름은 이렇게 봐. 단기로는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한가 급등이 나온 자리라 되돌림이 나올 수 있어. 그건 인정하고 가야 해. 중장기로는 무너뜨렸던 이유가 과했다는 게 확인되는 중이야. 한국 반도체 수출이 상반기에 작년보다 162% 늘었고 메모리만 보면 245% 늘었어. 중국 물량 때문에 가격이 무너진다는 조짐은 아직 숫자에 안 나타나 있어. 리스크도 말해줄게. 중국의 추격은 진짜야. 반도체 장비 투자에서 중국 비중이 2015년 13%에서 작년 37%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하루 올랐다고 바닥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SK 스퀘어라고 있어. 오늘 똑같이 상한가로 마감해서 103만원에 마감했는데 이 회사가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들고 있는 최대 주주야. 하이닉스라는 알맹이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보면 돼. 재밌는 게 얘는 고점 대비 55% 하락한 자리야. 하이닉스보다 더 깊게 눌렸어. 같은 알맹이를 더 싸게 담고 있는 셈이지. 오늘 거래대금도 1조가 넘게 붙었고 하나 더. 한미반도체야. HBM 만들 때 칩을 층층이 쌓아 붙이는 장비를 만드는데 이 분야 사실상 독점이야. SK 하이닉스가 최대 고객사고 HBM을 더 만들려면 이 회사 장비부터 사야 돼. 오늘 28% 상승해서 21만 4,500원에 마감했는데 짚어줄 게 있어. 얘는 오늘 상한가가 아니야. 그리고 남들 다 빠질 때 어제 혼자만 양봉을 키고 있었어.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져있던 며칠 동안 이 종목만 먼저 돌아서 있었다는 뜻이야. 신호탄이 먼저 켜진 자리인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 회사가 뭐고 왜 올랐는지였어. 근데 삼촌이 늘 말하잖아. 회사 좋은 거 알았다고 끝이 아니라고. 진짜 돈이 들어왔는지 누가 샀는지는 차트가 말해줘. 이제 차트 띄워놓고 7가지로 까볼게.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첫 번째, 이 종목이 오늘 시장을 얼마나 장악했냐야. 오늘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이 정규장 기준 48조였어. 그 중에 SK 하이닉스 하나가 17조. 코스피에서 오간 돈의 36%.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 종목 하나에서 돌았다는 거야. 여기서 하나 짚고 갈게. 보통 급등주 볼 때 회전율이 몇 프로니 하는 얘기를 하잖아. 코스피 1등 종목한테 그건 의미가 없어. 유통 물량이 5억 주가 넘는데 회전율이 잘 나올 수가 없거든. 이 덩치에서 진짜 봐야 하는 건 시장 전체가 이 한 종목에 얼마나 걸려 있냐야. 오늘은 시장이 이 종목만 쳐다본 날이었어. 코스피가 18% 오른 것도 결국 여기서 나온 힘이고, 두 번째, 그럼 그 돈이 뭘 만들었냐? 시가총액을 보자. 어제 이 회사 시가총액이 966조였어.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1255조야. 하루 만에 289조가 되살아난 거야. 289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지. 우리나라 웬만한 대기업 10개를 통째로 합친 규모야. 그게 하루 만에 한 종목에서 만들어졌어. 거꾸로 보면 지난 사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도 같이 나와. 사흘 동안 이 회사에서만 시가총액 수백 조가 그냥 증발했거든. 회사는 그대로고 실적도 그대로인데 며칠 사이에 수백 조가 사라졌다 돌아온 거야. 이런 숫자는 개인 몇만 명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조 단위로 굴리는 자금이 방향을 틀어야만 나오는 그림이지. 그래서 다음에 볼 수급이 중요한 거고, 세 번째, 그럼 다 회복한 거냐? 아니야. 여기가 핵심이야. 6월 25일 고점이 298만 원이었어. 그때 시가총액이 2182조였고 오늘이 1255조니까 아직 927조가 비어있어. 하루에 289조를 되찾았는데도 고점까지는 927조가 남았다는 거야. 뒤집어 말하면 고점만 회복해도 지금 자리에서 73%가 열려있다는 뜻이지. 물론 고점을 반드시 회복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건 아무도 몰라. 다만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는 알고 들어가야 하잖아. 바닥에서 산 사람하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보는 그림이 완전히 다르거든. 지금 이 자리는 고점에서 산 사람한테는 아직 한참 아래고 사흘 전 공포에 던진 사람한테는 이미 놓친 자리야.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게 이 숫자야. 네 번째, 오늘의 핵심이야. 누가 샀냐? 오늘 외국인이 218만 주를 순매수했어. 금액으로 3조 7천억이 넘어. 기관도 30만 주 순매수했고 반대로 개인은 245만 주를 팔았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앞에 있어. 최근 며칠 외국인이 뭘 했는지 봐봐. 화요일에 183만 주, 수요일에 92만 주를 팔았어. 목요일에 45만 주 사더니 오늘 218만 주를 샀어. 사흘 동안 던지던 그 외국인이 하루 만에 되사간 거야. 그것도 팔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워 담은 정도가 아니라 더 얹은 거지. 수급 볼 때 삼촌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 며칠 누적으로 합치면 그림이 흐려져. 5일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은 아직 마이너스거든. 당일에 누가 방향을 틀었는지를 봐야 해. 오늘은 명확히 외국인이야. 잠깐 여기서 하나만. 이런 종목들 삼촌이 매번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찾아내는지 궁금하지? 감으로 찍는 거 아니야. 매일 자금 흐름이랑 수급 데이터를 다 훑어서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삼촌이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 통해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놓고 고정 댓글 확인해봐. 자, 계속하자. 다섯 번째, 지금 차트가 어디 서 있냐? 신고가 최고점 가격이 300만 원. 오늘 종가가 171만 원이니까 고점 대비 42% 아래에 있어. 반대로 이번 폭락 바닥이었던 수요일 장중 124만 원 기준으로는 30%도 넘게 위에 올라와 있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해. 하나는 원래 크게 올랐던 종목이라는 거야. 9개월 전 62만 원이던 게 오늘 171만 원이야. 그 사이 177% 상승했어.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한번 크게 갔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타는 자리지. 또 하나는 그 조정이 깊었다는 거야. 42% 하락은 얕은 눌림목이 아니야. 올라가면서 물려있는 매물을 하나씩 소화해야 하는 구간이야. 고점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갈 확률은 낮아. 매물을 소화하면서 횡보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야 돼. 여섯 번째, 섹터 안에서 어디쯤이냐? 간단해. 대장이야. 그것도 시장 전체를 끌고 다니는 대장.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 중에 제일 크잖아. 이 종목이 움직이면 지수가 따라 움직이는 구조야. 순환매로 보자. 최근 돈이 그나마 조선, 전력, 로봇 쪽으로 돌았고 반도체는 집중적으로 얻어맞고 있었어. 그런데 오늘 그 돈이 한꺼번에 반도체로 몰렸어. 소외됐다가 순번이 돌아온 자리라는 뜻이야.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도 순서가 있어. 대장인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장비하고 부품회사로 번져가. 오늘 소부장 쪽에도 상한가가 쏟아졌는데 이런 날은 대장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야. 대장이 안 가는데 소부장만 가는 날은 오래 못 가거든. 오늘은 대장이 제일 세게 갔어. 앞으로 소부장 순환매를 보더라도 대장 흐름이 가장 중요해. 마지막 일곱 번째, 차트 모양이야.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 오늘 상한가로 5일선하고
121선을 되찾았어. 지금 딱 11선에 걸쳐 있는 모양이야. 121선이 155만 원 정도인데 종가가 171만 원이니까 그 위로 10% 올라선 거야. 121선은 중장기 추세를 보는 선이거든. 여길 탈환하고 올라선다면 1차 관문은 통과한 거지. 근데 아직 위에 두 개 남았어. 21선 190만 원, 61선 210만 6천 원. 완전한 정배열이 아니라 무너졌던 이평선을 아래에서부터 되찾아가는 중이라는 뜻이야. 여기서 대응이 갈려. 30% 올랐다고 한 방에 다 넣는 건 위험해. 바로 위에 물린 매물대가 기다리고 있어. 반대로 물린 상황이라면 이미 늦었다고 던지는 것도 실익이 없어. 42% 아래에서 던지는 거는 제일 싸게 넘겨주는 거니까. 그래서 확인하면서 분할 대응해야 하는 구간이야. 190만 원을 회복하고 버티는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보면서 비중을 나누는 구간이야. 삼촌이 사람하라 하는 게 아니야. 제일 위험한 건 무조건 간다는 확신이야. 이런 얘기하면 꼭 나오지. 그래서 삼촌 말 들어서 뭐가 됐는데? 반도체 종목 두 개만 보여줄게. 7월 3일에 가온칩스 알려줬어. 그때 38,250원이었는데 열흘 뒤 61,700원까지 갔어. 고점 기준 61% 상승이야. 그리고 이번 폭락을 다 겪고 난 오늘도 47,000원. 그 난리를 다 맞고도 아직 23% 위에 있는 거지. 6월 10일엔 후성을 알려줬어. 15,000원이었는데 닷새 만에 23,700원까지 갔어. 48% 상승. 근데 얘는 솔직하게 말할게. 지금은 폭락 맞고 9,000원까지 내려와 있어. 고점에서 챙긴 사람은 크게 벌었고 계속 들고 있었으면 손실이야. 이게 진짜 실전이지. 그래서 삼촌이 나눠서 사고 오르면 나눠서 챙기라고 하는 거야. 정리할게. 이틀 전 시장이 공포에 다 던질 때 삼촌은 숫자를 보고 이유가 과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이틀 만에 사상 첫 상한가로 답이 나왔어. 공포에 던진 사람하고 숫자를 보고 기다린 사람의 계좌가 오늘 완전히 달라졌지. 이런 자리를 남들보다 먼저 잡는 방법은 하나야. 데이터를 매일 보는 거. 삼촌이 매일 자금 흐름이랑 수급 보면서 포착한 종목들 고정 댓글 통해서 전부 무료로 받아갈 수 있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놓고 고정 댓글에서 받아가. 이런 거 한 달에 두세 번만 잡아도 한강뷰 가는 거 어렵지 않아. 가보자고.